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또 화요일에 함께해 주셨는데 모처럼 월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한 주 이제 뭐 12월이 한 주 한 주 매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제쯤 산타가 오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 이제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도 이미 좀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저희가 확인해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저희 12월 FOMC에 25bp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FOMC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는지의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파월의 발언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내년 6월까지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3.75에서 4%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2월에 25bp 인하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1회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저희가 FOMC 통해서 충족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혹은 이제 더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 기로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시장이 언제나 또 그에 반응하는 것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주 AI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오라클과 마이크론이, 금요일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장에 좀 도파민이 되어질 수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너무 기대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주가를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매출 가이던스를 뭐 하향 조정했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를 놓고 봤을 때 기대감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매출이 빠르게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저희가 9월 이후로는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전통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좀 매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퍼져 있으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쪽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조심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실기에는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감을 갖고 한번 성적표를 열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미국이 AI 칩 기술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나 뭐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한 차례 중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한번 그 브리핑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저도 젠슨왕의 발언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또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부처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봐주시면 컴퓨터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위쪽에 있는 실선이 이제 미국이라서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전력과 관련한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지금 빨간색 점선, 중국의 부분이 가장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앞서 있는 상황이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미국이 증설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 중국이 15배 이상 높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생산 격차에서는 지금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의 축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퍼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서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정부 동안 이제 한국과 일본과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 과정에서 약속을 받았던 대미 투자 금액의 집행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이제 원전 건설로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중국과 전기 생산과 관련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격차를 좀 좁히면서 서로의 경쟁 가도에서도 이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젠슨왕 CEO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안이 조금 더 중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주 항공 섹터 소식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내부자 주식 매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최대 8천억 달러로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8천억 달러라니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머스크 CEO가 일단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IPO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이제 스페이스X도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에 스페이스X가 더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주 산업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우주 산업의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300억 달러 규모였었는데 이제 2035년이 되면 1조 8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의 3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의 2배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규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직 너무 먼 분야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우주로 이제 여행을 가는 우주 레저 산업과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위성 시스템과 관련된 예를 들면 스타링크 같은 그런 서비스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저희의 일상생활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타링크 구독자는 지금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켓 발사 시도 횟수도 지금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상품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해당 상품의 로켓랩이 한 1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저희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 바로바로 편입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고 오늘 아침에 내부적으로도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그렇게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하시고 곧바로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 CGO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매니저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그만큼 저희가 우주항공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가 상장 이후에 우상향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뭐 전거래일에는 7%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ETF가 이렇게 7% 급등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수익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수익률 상위 2위에 위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UAM 쪽 드론 쪽으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교통장관 션 더프가 언급을 하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에어 택시가 승인될 가능성을 100%로 확신한다라는 내용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7%대로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조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상품을 소개해드리면서 내년부터 상용화 시계열이 이제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두바이에서 상업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독점권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내년부터 LA나 뉴욕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범적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눈앞으로 지금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상품이 국내 최초의 드론 테마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드론 테마 상품, 저희 원큐 우주항공테크 ETF를 소개해 주셨고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원자재 관련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에 이어서 이제 구리 가격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거였으면 원자재를 좀 살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관련 ETF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리 강세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상품이나 ETF가 있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좀 소개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는 이제 구리 현물 ETF가 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 선물 상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형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이제 칠레 테마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구리를 어디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1위가 칠레여서 지금 23%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칠레에서 이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채굴량의 4분의 1이 이제 칠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칠레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가장 관련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금이나 구리와 같은 이런 원자재 쪽에서 강세를 나타낼 때는 이제 섹터로 봤을 때 소재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소재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는 국면에서는 이제 또 신흥국 증시의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ETF로 이제 지역별로 접근을 하실 때는 칠레 혹은 이제 신흥국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자재 시장에 이제 현물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또 어렵기 때문에 특히 구리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리를 수급하고 있는 주요국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칠레와 신흥국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저희 투자 전략 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정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